일단 우리가 이게 무신경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 계좌라든가 제도 등에서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니 시간이잖아요. 이 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점검해 봐야 될 계좌가 뭔지, 또 이 계좌에 꼭 가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꼭 짚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계좌를 점검해 봐야 할지 궁금증 톡방 열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열어주세요. 예인 엄마, 아니 예인 버핏? 요즘 투자가 꽤 잘 된다면서 비결이 뭐야?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냥 소소하게 버는 건데 뭘. 그러지 말고 잘 될 때 한턱 쏴. 우리 아파트 앞에 새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생겼더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구만. 응. 알겠어. 내가 쿨하게 쏠게. 역시 예인 버핏. 근데 투자하면 세금이 만만치 않다던데 세금은 얼마나 나와? 세금. 그거 다 방법이 있지. 나는 세금 신경 안 써도 돼. 어이! 이건 또 뭔 소리야? 세금 신경 안 쓰는 법 나도 빨리 알려줘. 야, 여인 엄마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세금 걱정이 없다. 이거 진짜 혼자만 알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예인 어머님이 가입하신 게 바로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될 계좌 첫 번째는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없는 저축통장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정확합니다. 제가 편의상 요 계좌는 꼭 가입을 하셔라라고 계좌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상품인 건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거 가입하면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큰 제도예요. 예금이나 적금뿐만 아니라 뭐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뭐 펀드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도 이 비과세 종합저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상품 설명서에 비과세 종합저축용 이 계좌라고 명시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라는 걸 내게 돼요. 15.4%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15.4%를 전혀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5천만 원을 넣어서 잘 굴려가지고 이자가 50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77만 원 떼고 은행에서 나머지만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에다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받는 돈이 500만 원 그대로. 그러니까 누군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면 423만 원의 이자를 받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500만 원의 이 수익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의무 가입 기간 같은 것도 없어서 하루만 가입해도 사실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네. 우리 머니보이즈 지금 한지 2년 됐는데 네. 우리 우정이 이 정도입니까? 왜요? 아니 이거 고물가시대에 7만 원도 아니고 77만 원 아낄 수 있으면 그렇죠. 저한테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셨어도 가입을 못 합니다. 왜요? 왜요? 안타깝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비과세 종합저축이 세제 혜택 강력하잖아요. 아예 그냥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입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65세 이상이어야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죠. 우리 아버지가 되네. 아니면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 가족 이런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가입 대상에 다 해당이 됩니다. 납부 한도도 근데 정해져 있는데요. 전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A은행, B은행, C증권사 다 통틀어가지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약이 좀 있긴 한데 65세 이상이면 이거 꼭 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SA 계좌라든지 연금저축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요? 네, 비과세 종합계좌라고 하면은 이제 ISA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ISA는 좀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종합저축은 약간 그 꼬리표를 붙여놓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러 갈 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꼬리표를 딱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이건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한 예금, 적금 이런 거고 ISA는 약간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 계좌 먼저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안에다 담을 금융상품을 내가 고르는 구조라서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의무 납입 기간이 있는데 3년을 유지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지할 때는 그간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좀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ISA는 연령에 상관없이 투자에 좀 더 특화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절세가 가능하죠? 앞에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 준비에 특화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노후 준비도 하면서 세금 혜택, 세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납입을 할 때 우선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월급을 받을 때 띄고 나중에 뭐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이걸 가입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굴리게 되면 굴리는 동안에는 그 어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건 세금을 매기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나 깨게 됐을 때 그때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을 굴리는 동안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 처음에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낮게는 3.3%에서 많게는 5.5%의 세금을 걷는 거죠. 이건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의 세금 얘기고 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난 그냥 납입만 했다 하는 경우에는 원금은 당연히 비과세 그리고 이 운용 이익에 대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거의 연간 납입 한도도 있는데요. 1년 동안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연금저축만 가입하셨으면 600만 원. 여기에 IRP까지 추가로 가입하면은 3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 완전 면제, 네. ISA는 투자형 절세 계좌, 또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형 절세 계좌다. 네. 그렇죠.